자, 요즘에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생들 많이 만나면 질문을 꼭 하나씩 해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래픽스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는 게 유체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2013년에 제가 대학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딱 아마 그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프로즌. 그 디즈니 같은 회사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들 때 논문 한 편씩 내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왕국도 이제 나올 때 딱 스노우 시뮬레이션 논문이 하나 나왔던 걸 기억해요. 머티리얼 포인트 메소드였죠, 그게 아마. 그걸 너무 감명 깊게 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사실 유체에서 눈이라는 게 되게 고체의 성질도 띄고 액체의 성질도 띄다 보니까 이제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요소잖아요. 아, 나도 연구 주제를 이걸로 잡아야겠다. 이제 스노우 시뮬레이션 관련 논문들을 좀 봤었다가 하나를 잡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수학 지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놓고 다른 주제를 바꿨었어요. 포기하고. 한동안 잊고 지냈었어요. 넥슨 들어와서. 근데 하루는 보니까 플루이드 엔진 디벨롭먼트라는 책이 하나 나와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관련된 책들은 몇 권 있었는데 사실 이론 베이스고 코드는 사실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책들이었는데 이 책은 코드가 같이 제공되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도 깃허브에서 제공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입문자가 유체학학을 접하기에 제일 좋은 책 같아 보여서 그때부터 다시 재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이것만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책 보면서 코드도 쳐보고 그래서 점점 코드 쌓아 나가고 근데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자분에게 메일 써가지고 뭐 물어보기도 했었고 저자분의 답변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리니까 또 결과가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한국에서 하는 아마 게임 컨퍼런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컨퍼런스에서 2년 동안 작업했던 거를 기반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고 책 쓰셨던 분의 제안으로 이제 원본 저장소에 같이 메인테이너가 돼서 PR 같은 거 오다면 이제 리뷰도 같이 하고 새로운 기능들도 집어넣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었어요. 뭐 약간 여담인데 김도엽 박사님이 그 책 쓰실 때 기획을 하면은 출판사에서 전문가한테 이거 좋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 재미로 하시는 개인적인 행복감 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제 저도 재미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될까는 또 다른 사실 문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저에 대해서 누가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작업, 어떤 일들을 작업했는가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일단 보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요즘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획일화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어떤 사이트를 클론했어요. 뭐 앱 만들었어요. 웹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뭐 면접을 들어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들을 좀 볼 때가 있는데 비슷한 포트폴리오들이 좀 많이 겹쳐요. 근데 좀 독특한 프로젝트들 뭔가 다른 사람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했을 것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 되게 반갑고 좀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도 기여를 하는 것 같고 내가 다른 회사에 옮겨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 했던 분야들도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실력이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딱 봤을 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요즘에 좀 그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취준생들을 위해서 팁 같은 게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신입을 뽑을 때는 이제 경력직을 뽑을 때하고는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공하신 분이라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많이 만나면 질문을 꼭 하나씩 해보거든요. 근데 막상
배웠다고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구조 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힙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상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 만나봤지만 5명이 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건지,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건지를 좀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면접에서 많이 드러나는 게, 면접이 딱 이거잖아요. 너가 알고 있는 걸 진짜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죠. 뭐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런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거는 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하는 게, 딴 데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애들도 뭐 이렇게 디버깅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눈으로 풀고, 뭐 자료 구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사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실력은 진짜 뛰어난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의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은 실력은 조금 부족한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회사는 후자를 많이 뽑습니다. 물론 전자를 뽑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분 같은 분을 뽑으려면은 회사 차원에서 이분을 이제 매니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면 뽑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A 같은 분은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후자 같은 분들은 실력은 좀 부족해도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가 온보딩을 하면서 채워 넣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은 분들을 많이 뽑거든요, 신입 뽑을 때는. 저는 뭐 실력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자르지 않고 경청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뭐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지키셔도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약간 포트폴리오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좀 본인만의 이유가 있고 본인만의 방식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면접을 많이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보면은 진짜 비슷비슷한 경우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어떤 걸 만들어 봤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걸 만들었고 아, 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 듣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면접에 딱 가면 티가 나요. 그게. 본인이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작업하고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 한 경우라면은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본인이 도리어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매력적이다? 그런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임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 들어오는 게 사실은 그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모작을 많이 하죠. 아, 모작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럼 뭐 독학하신 분들이 더 참신한 걸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분야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게임은 사실 아무래도 모작 외에 사실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게임을 독특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프로그래머적으로 기술이 더 좋냐고 그러면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게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약간 기본기? 게임을 모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가 직접 뭐 엔진을 만들어 봐서 그 엔진으로 만든 게임이 있다면 좀 더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자체 엔진을 만들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좀 다루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자체 엔진 얘기는 사실은 저는 다른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데, 막상 뭐 인터넷에 보면은 게임 엔진 개발해갖고 빨리 취업하는 게 쉽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돌아가지고, 진짜로 학생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진짜로 자체 엔진 만드는 공부를 제대로 해가면 다 취업한다 이러면은 할 텐데, 진짜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요, 요즘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한 가지를 깊게 알고 나면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겹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것처럼, 자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뭐 언리얼 엔진이든 유니티 엔진이든 결국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잖아요.
이걸 배우고 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죠. 그 인터넷에 도는 속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래픽스 몰라도 된다. 그래픽스를 하더라도 아주 기초만 알면 된다. 그냥 빨리 엔진 사용법이나 익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사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는 게 렌더링 만지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도 마영전에 있을 때 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지만 쉐이더 만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 쉐이더 누구나 만질 수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PBR? 예, 왜냐면 이제 저희가 금속 재질에 대한 표현이 너무 쉐이더가 너무 옛날 거라서 금속이 약간 금속답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유니티에 도입된 이제 PBR 쉐이더 기술 블록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쉐이더 작업을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분들도 다 할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렌더러를 만질 일이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렌더러 작업이 생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서 렌더러를 모르고 물론 입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픽스 모르고 입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픽스 만져야 되는 날이 올 때 그때 이제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그래픽스 배우고 났을 때 엔진을 사용하는 거랑 그래픽스를 안 배우고 엔진을 사용하는 거랑 차이가 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면 쉐이더 만질 일이 정말 많은데 쉐이더를 못 만질 거 아니에요. 예, 쉐이더 프로그램을 못 하는데 쉐이더 어떻게 만지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쉐이더로 똑같은 그래픽이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더 다양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몰라서 못 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사주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엔진 없던 시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픽스 가르치는데 심지어 뭐 영화 쪽도 엔진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있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다 만드는 식으로 가르치는 시대랑 엔진을 쓸 걸 가정하고 가르치는 것도 교육법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엔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엔진 사용하는 것도 교육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커스텀한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체 엔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든 간에 뭐 블루오션이니 뭐 레드오션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는 아 요즘 백엔드 개발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지나면 백엔드 개발자 이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오히려 막 잘하는 프론트가 없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이제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모셔오려고 한다? 이거는 어디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 같아요. 트렌드를 파악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게 분명히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트렌드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기반 기술들이 전부 있고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런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참고는 하되 트렌드에 막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하는 분야에 진득하게 깊이 파셔서 그 분야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시면 어느 분야를 가셔도 잘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대기업 경험부터 스타트업 옮기신 얘기 거기다 취업 조언까지 아주 다양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옥찬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